흔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심부름센터, 네. 흥신소 막 이거하고 탐정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건 완전히 이건 뭐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도 일본에도 다 있고 외국에도 있었는데 예. 나라에서 일본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탐정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법에서 관리 감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흥신소가 됐든 탐정이 됐든 회사를 만들면 경찰청, 일본에서는 경시청이라고 하는데 예. 경시청에 등록을 하게 해요. 음흠. 그래서 경시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가 없고 이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이 법안 마련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탐정이나 이런 사람들 자율에 맡기니까 네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법이 어떤 게 법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경찰이 못하는 걸 탐정들이 하는 거는 정말 큰 시장이긴 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랑 이 주무부처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아, 근데 아까 사실 휴민트라는 표현을 네. 쓰시면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자녀들의 주소 네. 그러니까 그 새로 결혼한 분의 주소를 찾는 그 일을 그러니까 주변 네트워크들을 다 활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가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의 불륜을 찾아달라 그래서 불륜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 의사가 약을 하는 거예요. 예? 술집 마담이랑 오. 호텔에서 예. 그런 경우로 형사범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술집 여자 상간녀에 대한 걸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술집에서 일하는지 그 술집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려면 술집의 네트워크가 또 있어야 돼요. 예. 술집의 웨이터라든지 예. 술집의 마담이라든지 오. 이런 네트워크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 예. 그러면 이제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이 의사인데 특정 호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예. 근데 그 가서 술집 마담, 예. 그 병원 근처에 일본식 술집 방석집이 있어요. 성매매까지 가라오케 같은 가라오케는 아니고 술만 먹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아, 방석집처럼 예. 룸사롱이에요. 아. 근데 거기를 드나드는 마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모 호텔에 들어가서 아. 하루 종일 있다 나와요. 예. 아침에 들어가서 오후 4, 5시쯤에. 어. 그거를 특정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재밌기도 했는데 예. 나오고 나니까 이제 주사 바늘이 한 3-4개가 있는 거 바닥에 그 객실에. 어머. 그거 다 찍어가지고 의뢰인한테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도 자기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그 사람도 이제 이혼 과정에서 그 증거 들이밀면서 남편을 형사고소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남편이 설마 그런 약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쵸. 불륜일 거라고만 생각했었을 그렇죠. 건데. 불륜 증거 잡고 하는데 갑자기 그 주사 바늘이 나오니까 저도 황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이상하다라고 해서 뭐 마약 수사대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아요. 예. 의뢰인과 협의를 하죠. 아. 일단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예. 처방전을 본인이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뭐 아니면 동료 의사가 써줬거나. 예.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저는 한 거죠. 왜냐하면 아침 9시 반에 들어가서 4시 반 5시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랑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것도. 네. 그래서 객실 안에서 저렇게 뭔가를 하겠죠, 둘이. 근데 저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는 야게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죠,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결정을 의뢰인이 하는 걸로. 그런데 딱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네. 그런 주사 바늘이라든가 네, 이런 바닥에. 것들이 네. 잽싸게 찍어서.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다. 제가 최근에도 그 이제 모 기관장에 대한 비리 제보를 받아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근데 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것도 공지가 안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주변에 저는 이제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 안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고 많은 이제 직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뭐 어떤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예. 인맥을 만들어서 그분에 대한 어떤 평판 조사가 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민트는 말 그대로 휴먼 네트워크 이제 정보 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술집 그 얘기를 네. 하셨었는데 그럼 네. 그 웨이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네트워크들을 싸세요? 가서 돈을 쓰죠.
돈을 쓰세요? 돈을 씁니다. 손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제가 명함도 주고 제가 탐정인데 예. 어떤 뭐 안 좋은 것들 뭐 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보를 좀 해줘라. 제가 조그맣게 탐사일보라는 언론사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혼내킬 거는 탐사일보로 하고 예. 음적인 부분은 이제 탐정 활동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딜을 하죠. 그러면 그런 제보를 하면 제가 돈을 줘요. 그럼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처럼 이제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삼남매 같은 경우에도 삼남매 직장들이 일단 나오잖아요. 우리가 탐정이라는 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조사를 의뢰하면 예.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서로 관계가 이미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남편이 아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렇죠.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대한 라이벌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예. A라는 국가가 B 국가를 조사를 하고 예.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돈을 쓰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의뢰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겠죠. 즉 남동생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갇힌 건 사실인데 예. 누가 가뒀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예. 누구인 것 같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수사기관에 경찰한테 가서는 경찰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만 예. 탐정한테 오면 탐정이 되로 물어봐요. 누가 이런 것 같냐고. 그럼 키는 의뢰인이 갖고 있어요. 예. 남동생이 재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소행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우리 학교 선생님이 경찰이면 학원 과외 선생님은 탐정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조사 서비스를 합니다. 돈을 받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남매에 대한 정보는 의뢰인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내는 대학 다니고 예. 둘째 이 녀석은 뭐 좀 사고를 많이 쳤는데 뭐 어디 회사 다니다 그만두다 하는 녀석이고 그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하나 가지고 그렇죠. 싹싹 파는 거군요. 쫙 걔들의 행동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의 어떤 추적을 하면은 바로 나오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영업 비밀인데 이거. 불법적인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아까 그 집을 찾아가서도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그럼요. 예. 누가 잘못 눌렀나 하겠죠. 그렇겠죠. 저는 얼굴을 오픈하지 않고 소리만 녹취를 했고. 물론 이제 녹음한 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예.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의뢰인에게 전달을 하고 들려주고 바로 파기를 했죠. 요거는 약간 위법적인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위치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통신비밀보호법 이 세 가지를 빅3로 보거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주거침입, 공동건조물 침입, 예. 비밀침해죄 요 정도를 항상 가르쳐요 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탐정활동을 하면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거죠. 예. 신분음세트 흥신소랑 탐정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상한 의뢰를 받지 않고 법적인 부분을 알고 들어간다는 거.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 협회 같은 경우 보수 교육을 시키니까.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라서 되게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진짜 그러네요. 이게 그 정보원이라 그랬는데 아까 그 뭐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돈도 주고 평소에도 또 네트워크들을 가져가고 뭐 이런 상황들을 특히 서초동의 술집 그 관련된 친구들을 접촉을 많이 하면 예.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의 비리도 들어와요 제 귀에. 술 먹고 막 와서 누가 누구 접대하고 이런 것들. 이건 원래 제가 딴 채널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조선일 TV조선이라 사례자들이라 제가 얘기를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럼 사례를 얼마나 받아요? 탐정 의뢰를 하면 그거는 막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사건의 어떤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나요? 변호사들은 보통 사건별로 돈을 받죠. 예. 뭐 착수금 500이나 1000만 원, 많게는 뭐 200, 2천만 원 이렇게 받고. 예. 탐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시장이 정착이 안 됐고 기간으로 받아요 저희는. 기간으로.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를 이제 좀 얼마씩 계산을 해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신 난이도에 따라서 좀 베테랑 인원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건물처럼 나가는 사옥이
이 사옥에 출입구가 한 6개 된다. 예. 이러면은 좀 이런 배치가 좀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만 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걸어 나갔다가 갑자기 택시를 잡았다가 또 누가 데리러 왔다가 이렇게 막 동선이 되게 복잡하면 예. 인원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신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이제 기간으로. 기간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기간으로. 네.